큰 차이가 그때 처음에는 사실 뭐 우리가 표현하듯이 어깨에 힘들어 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어디에서 나왔는데 사실 그 회사는 뭐 망해가지고 없어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봉을 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그래서 뭐 몇 군데에 넣고 또 기다리고 그런 시간이 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 쓰고 이렇게 기다리면 3개월 정도 가요. 그럼 그걸 한 서너 군데만 해도 1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다가 그게 이제 꿈이라는 거. 정말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로또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더 빨리 현실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뭐 알지만은 또 좀 자기 자신을 이제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 인식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그러다가 1년 돼도 안 되네. 사람들이 할 듯, 그러니까 면접까지는 갔는데 대답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왜 사람 힘을 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빨리 눈치채야 돼요.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현실을 잘 인식 못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현실을 인식하게 돼서 이제 그런 뭐 일을 그냥 막노동이든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노동을 이제 하고 지금 뭐 이제 택배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달라진 점이 한 6개월 되니까 살이 한 8kg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살이 빠지고 또 거기서는 옛날에 했던 말들이 소용이 없잖아요. 뭐 직원들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그런 뭐 회사에 썼던 용어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건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일만 묵묵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 빠지고 또 그래도 또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3가지를 얻었다.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도 뭔가 나의 그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물론 힘들어서 그 일이 힘들어서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2010년부터 이제 남편이 이제 임원이 됐을 때부터 책을 읽고 또 독서클럽에 가입해가지고 1년에 1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고 쓰고 말하는 거에 대한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니까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자세히 기록 안 하다가 이제 뭐 저한테도 사실은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도 이제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도 쓰고 계속 그 책을 읽고 쓰고 말하는 거를 이제 계속 추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기록한 걸 책으로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퇴직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그 퇴직한 당사자 말고 아내 입장에서 쓴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너는 남편이 버는 동안에 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는 뭐 돈을 직접 벌러 안 가도 되니까 그건 좀 편하게 살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퇴직 이후의 삶은 또 다르게 펼쳐지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아무도 기록을 안 하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사실 제 그 사생활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록을 했고 그걸 책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뜻을 한 곳에 두니까 또 절실하게 하니까 책이 만들어지고 또 출간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읽어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반응은 이제 그 출판사에서도 많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교보문고 가서 저는 막 열심히 하긴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책 출간하고 한 달 후에 그 신사임당 유튜브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그 책을 보신 분이 소개해서 그 경북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 이제 그렇게 뭐 퇴직을 앞둔 부분들에게 제가 강의도 했고 그리고 뭐 완주 가서 북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그 한 30만 명 이렇게 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이제 독서 클럽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이제 독자들은 책을 사고 읽고 그 리뷰를 남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올해 2월 달에 2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직접 가서 그 독자들을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어떤 분들이 책을 읽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사인을 해주면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거 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5살에서부터 55살까지 이 정도 나이대가 되게 나이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그럼 내 책을 왜 읽지? 그 친구들이 퇴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읽을까 질문을 했더니 부모님이 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되게 방향을 못 잡고 엄마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도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20대들한테도 이게 필요한 책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30대는 이제 그 대기업 임원이라 그러면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현실하고 다를 수 있네. 퇴직 후의 현실은 또 다르겠네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뭐 반면교사처럼 제 책을 보고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퇴직에 대한 거. 나도 지금 뭐 40대 퇴직을 할지 50대에 퇴직할지 모르는 상태구나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하고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50대 되신 분들은 이건 내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러면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 출간 전에는 이제 2016년도부터 그 재능 기부로 시작해서 동의보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책에 쓰기도 하고 그 분노 조절 내용은 제 스스로 이제 그 전자출판을 통해서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편집 기획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냈거든요. 그게 또 많이 팔리진 않지만 또 꾸준히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책을 낸 이후로는 인생 재설계,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그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잘 쓰는 방법을 또 가르치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N 잡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